자, 어제 기준으로 이제 절대주가 현대차가 대략 25만 원 전후 또 기아 가격 생각하면 합산 시가총액이 대략 100조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8조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온 거죠. 거꾸로 놓고 보면 LG전솔이 지금 시가총액 3위로 내려오면서 100조를 좀 깨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지금 103조 정도 있는데, 현대 기아 같은 경우가 현대하고 기아하고 합쳐가지고 시가총액이 한 100조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도 현대 기아가 대략 20조 원 후반대, 얼추 30조 원의 총 영업이익을 보였죠. 그래서 3년도보다 24년도가 조금 더 판매량 둔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 자체는 둔화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차가 팔리는 속도 자체가 둔화될 거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빠른 턴어라운드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여타 자동차 제조업보다 상당히 많은 그 공급망에 대한 이슈 자체가 완화되면서 뭐 글로벌 점유율 기준으로도 사입까지 치고 갔었는데, 이게 이제 4년, 5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판매량 둔화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제 화면이 안 나가나 보죠? 아니요, 나가요. 아, 그래요? 저랑 다른 거예요? 이거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그렇구나. 저는 제가 역시 방송인이라 자꾸 이상한 게 나와서.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 그걸 같이 좀 분석하는 건데, 이 하나증권의 보고서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에 나오는 게 믹스 계산이라는 게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 라인업 자체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라인업 중에서 비싼 차를 많이 파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진이 큰 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 같은 라인이 되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니로라든지 좀 작은 차들은 좀 내리고 오히려 조금 큰 걸 많이 파는 거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도 실제 좀 양호하지 않겠느냐가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고, 왼쪽 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합산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얇은 해석인데, 지금 요게 지금 100하고 120 정도에 있죠. 그럼 합산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100조 원대 정도에 있는데, 일단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것은 순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20조 원대 후반대 가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믹스 개선이라든지 가동률이 업되면서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나온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현대차가 8월달, 9월달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북미에서 생산이 들어가죠. 국내 또 최근에 이제 EV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되는 거고, 그래서 EV 공장이 완공이 되고 모델 출시에 모멘텀이 증가한다. 이번 주에 실제적으로 기아는 EV3의 세부 품목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의 글로벌 수익 배열에 대한 멀티플 비교 자료를 놓고 보게 되면, 글로벌 그 기업들, 예를 들어서 토요타가 대략 9.9배 정도 돼요. 엄청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차 혼다가 7.8, 그리고 미국의 GM이 한 4.8. GM은 지금 저평가된 이유가 얼티엄 셀즈에 대한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드는 조금 비싸요. 6.3. 근데 뭐 BMW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차도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 전체 6.0이라는 이 PBR, P 비율도 내려온 겁니다. 과거 대비해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대 기아가 4.9, 4.3이니까 뭐 사실 이제 현대 기아가 무조건 미국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러니까 실제 글로벌 PR이 내려와서 6배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 현대 기아는 싸다는 논리가 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희망 회로를 좀 높여봅니다. 제가 이걸 오랜만에 보는데, 이 P 모델을 뽑을 때 위에 이제 분자를 디비덴드, 그러니까 배당을 쓰게 되고요. 밑에를 R, 그러니까 R이 이제 보통 이자율이죠. 위험이고, 크로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장률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과 기업의 가치는, 아침부터 너무 깊게 공부하는구나. 합시죠. 기업의 가치는 곧 배당 성향과 성장률에 정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봤을 때 기아가 아까 여기서 보면 정간 주주 순이익이 대략 합산 주주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한 20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보면 환원 금액의 추이. 이 환원 금액은 뭐냐면 현대 기아가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로 갈 때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의 총 합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연 7조 원대의 주주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배당 성향 자체가 영업이익에 버려된 이익의 25% 정도를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가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대기아가 밸류업이라는 걸 강화하면서 한 30% 정도로 배당 성향 올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강화하는 퍼센테이지를 20% 정도로 증가했을 때,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나머지 뭐 이자율은 7.6%, 그 다음에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을 준 겁니다. 네. 이렇게 줬을 때 멀티플이 얼마냐로 계산하게 되면 현재 4.5에서 6.5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공식이 나오고, 그 공식을 주가에 계산하게 되면 현대차의 적정 주가는 아니고 목표 주가는 대략 한 30만 원대 중반까지 나온다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먼 미래인데 제가 아침에 왜 바쁜 시간에 이걸 준비했냐면 그러면 업사이드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한 3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네.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게 그대로 이상 없이 가야겠죠. 실적이 양호하고 이런 양호한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미국에 착공하는 전기차의 생산도 계속하고 최근에 나왔던 어제처럼 나왔던 대로 뭐 인도 시장에 대한 IPO라든지 또는 인도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아주 원만하게 갔을 때, 원래 이 재무 분석이나 이거 레버리지 분석 이런 분석은 외부 변수를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갑자기 오늘부터 그럼 앞으로 30에서 50% 무조건 오릅니까라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수치가 뭘까를 한번 긴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냥 우리 정리해 보면 어쨌건 밸류업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든 아니면 뭐 우리 자체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밸류에이션의 네. 가치를 보더라도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현대차 기아가 싸다. 이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쌉니다. 이 얘기를 아주 네, 길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근거를 보여야 되니까. 아유, 우리 양봉 선생님이 오늘 또 논리적으로 나오시니까 이해가 되네. 더 논리적인 걸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부터 머리 뽀개 보시죠. 아, 그럼 안 들을래요. 머리 빠개져야 되면. 뭐 근데 결과는 어차피 한 장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인가요? 네, 다음 근데 이게 미래에셋 김철 뭐 실명 공개되겠죠, 애널리스트 분이니까. 미래에셋 김철중 연구원이 어제 장문에 이제 레터를 썼는데, 이제 이게 뭐였냐면 2차 전지 반전의 조건을 Q, P 그리고 이제 네 가지입니다. Q, P 뭐 기타 등등을 했는데 제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봤어요. 전기차 안 판료의 Q 출하량, 가격 안 올라의 프라이스 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잘 전망을 했어요. 미래에셋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면 출처가 미래에셋이니까 바로 그 의견과 제 의견을 조금 첨가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전망치를 조금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는 약간 5월 달만 해도 1970만 대 정도를 전망했다가 올해 최근 1년 정도가 지난 관계로는 1690만 대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의 전망이에요. 전기차의 전체 판매량을 안 팔렸다는 게 아니라 전망치 하향을 말합니다. 근데 왜 내렸냐 보니까 실제로 4월 달까지 판매량은 부한 거 보니까 덜 팔렸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또 하나가 이제 보통 수요에 대한 걸 예상을 할 때 우리가 그 자동차 할부 이자 있잖아요. 오토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토론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완화됐다.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됐다. 금리 인하 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오토론이 내려갑니다. 할부 금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북미가 부진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좀 있다 보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동차는 어디서 그러면 전기차가 많이 팔릴까? 포인트는 역시나 북미에 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GM하고 테슬라의 수요 데이터의 반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테슬라는 약간은 희망이론 조금 없잖아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만 대가 안 팔리니까 사이버트럭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좀 지켜볼 건데, 사이버트럭은 전체 테슬라 판매량이 가격대는 한 2억 정도가 넘기 때문에 뭐 모델 3나 모델 Y 세대판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절대 수치로 놓고 보면 10%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제끼고 이쪽에 이제 공감을 많이 하는데 GM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티엄 셀즈 라인이잖아요. 네. 근데 GM에서 원래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볼트 모델입니다. 조그만하죠. 제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볼트 판매량 자체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반기 때 작년 대비해서 68% 정도가 부진했습니다. 100대 팔렸으면은 32대밖에 안 팔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은 만 대가 안 되지만 이 얼티엄 모델, 바로 LG 엔솔과 함께하는 건데, 얼티엄 모델의 증가 속도는 900%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북미 GM 이코녹스 EV 쪽으로 넘어가는데, GM 이코녹스 EV 전기차는 5월 달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판가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면 말은 많은데 이거는 맨 밑에 게 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메탈 가격을 말하는 건데 뭐 리튬이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메탈 가격 같은 경우가 약간 리드 타임이라는 게 이제 타임렉을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원래 재고하고 지금 선물의 움직이는 걸 감안했을 때는 한 상반기, 3분기부터는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고 나머지 리튬이나 니켈, 앨범말의 주가는 최근에 자체적으로 감산하고 경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의 앨범말의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는 지금 앨범말 나름대로 자기의 독자성대로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경매를 계속하면서 가격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효과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일단 리드 타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앨범알의 동향을 거의 잘 안 본 것 같아. 그게 안 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앨범을 한 몇 달 됐어요. 야, 우리 이제 도저히 중국 때문에 리튬 가격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경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매가가 잘 나오면 앨범의 주가는 올라가 있고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군요. 이거를 조금 딥하게 보도록 하죠. 네. 이게 이제 아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LG엔솔 생각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 생각할 때 GM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말했는데 볼트 모델 같은 경우가 68% 정도가 줄었잖아요. 네. 6월달, 4월달. 근데 대수로 보면 볼트가 작년도에 한 2만 5천 대 정도를 팔다가 지금 6천 대, 8, 7천 대 정도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판매량만 놓고 보면 볼트보다 얘가 많이 나가요. 얼티엄 전기차가. 이게 보면 900%는 너무 좀 포기를 너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적어둔 건데 근데 절대 추이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15,000대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트의 부진은 얼티엄 셀즈로 간다는 이 얼티엄 모델로 간다는 겁니다. 예, 이코녹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을 딱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사실 북미 시장의 전기차가 테슬라도 안 팔리긴 안 팔려요. 이게 보면 대략적으로 월간이 아니라 위클리 월간이겠구나. 월간으로 보게 되면 북미 기준으로도 거의 한 대충 보면 5만 대 정도 판 거죠. 월간. 예, 작년도만 해도. 근데 올해부터 톡 떨어진 겁니다. 4만 대로. 약간 제가 왜 이렇게 하살표를 힘없이 점점점을 해놨냐면 올라간다는 표시가 좀 민망해서 이런 거예요. 올라가는 게 너무 눈에 안 띄게 올라가서. 제가 저기 눈에 띄게 팍 올라가면 실손으로 걷습니다. 근데 이게 참 나도 뭐 보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 참 양봉 선생님이 참 양심적이야. 그렇죠? 이게 뭐 작년도 분기 월 한 5만 대 팔다가 요 깔짝 조금 올라가는 걸 올라갔다 말하면 참 그렇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선 그래프를 보면 바로 눈에 보여요.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감률은 아직까지 그렇게 마이너스 정감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감률은 이제 비율이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6만 대까지는 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미 쪽 GM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이제 나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예상했냐고 봤더니 이게 뭐야? 갑자기 광고가 나오죠? 네. 하반기를 봤더니 이제 불확실성을 둔 건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5월 달도 발표했습니다만 IRA 세부 내용하고 관세 정책을 또 발표를 했죠. 예, 관세 100% 관세 이슈. 그리고 선거 앞둔 불확실성이라고 적어둔 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GM이나 이런 기업들도 정설에 대한 지연이 좀 생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속도 조절이 지금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변화 같은 걸 놓고 보면 유럽 같은 경우가 7월 초 정도에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 관세 조사 완료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의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그게 나쁜 건 아닌 거고 좋은 거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난 4월 달에 이구환신,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이구환신 정책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중고차의 수요는 계속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북미 쪽엔 퀘스천 마크, 유럽 쪽도 사실은 판매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이거는 판매량을 떠나가지고 중국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한테 그리 불리한 거 없는 거고 중국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 수요는 개선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보는데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 이 표 하나만 설명하면 끝나는데 그래요? 이대로만 되면 우리는 그냥 우리는 말은 그렇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죠. 아, 뭔가 이 자료를 보면서 스스로 흐뭇해하면서 나는 이거 김철중 연구원님의 이 표를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그럼 우리 양봉 선생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고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준비하신 거군요. 준비를 했지만 이것을 나의 담백한 멘트로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좋은 자료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어디 담백하게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보는 법이 작년 1분기하고 여러 쪽 같이 보시면 돼요. 네. 끄트머리만 보면 됩니다. 끄트머리만 한 3, 4분기부터 보도록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배터리 세일 같은 기준입니다. LG전스, SK, SDI 기준으로 빨리 달릴게요.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잘해야 4분기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 오르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배터리 세일 가격이 오르는 거. 근데 대신 뭐가 먼저 움직이느냐? 지금은 Q가 먼저 오르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속도는 둔화되지만은 2, 3, 4분기를 통해서 증가한다는 내용이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일단은 Q가 먼저라는 건데 네. Q의 증가가 가장 빠른 쪽은 아까 말씀드린 데 놓고 보면 여기 잘 보시면 LG는 가격의 증가폭은 마이너스 20%인데 Q는 25% 정도가 되고 SDI는 마이너스 P에 플러스 5가 되고 SKO는 마이너스 P 프라이스는 마이너스 5% 전망의 2분기 기준입니다. Q는 10% 정도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관점에서는 지금 딱 보면 중립 포지션이 있는 LG는 너무 변동이 크잖아요. 증가폭도 있습니다만 프라이스의 가격이 20%이기 때문에 증가폭이 원가 비용 때문에 커버가 안 될 수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SDI가 배터리 셀 쪽에서 메인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놓고 보면 얘도 이게 Q입니다. 가격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3분기를 이혼했다는 말은 네. 2분기가 완전 쇼크가 나왔던 거고 근데 가격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LG화학이 조금 아까 봤던 LG 분석 쪽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마이너스 15%의 프라이스에 Q가 20%, 퓨처엠이 12. 퓨처엠이 안 좋죠. 두 개 다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BM도 안 좋습니다. 프라이스가 마이너스 15%인데 Q가 플래시한다는 안 좋은 거고 대신 제일 지금 증권사에서는 좋게 보는 건 LNF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배터리 셀보다 양극재가 더 증감률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걸 비교해 보면 가격의 하락분을 Q의 증가폭이 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LNF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는 거고 동박으로 자기는 동박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RA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관세 이슈입니다. 네, 그건 제가 후반부에 한번 설명드리겠고 전해액이나 전해액 재료 분리막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쪽에서는 약간 SDI, 양극재 쪽에서는 LNF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빠른 회복을 볼 수 있지 않을까가 좀 지배적인 전략이고 관세 이야기를 왜 넣어놨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마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5월달 세부 유엔에서 보게 되면 배터리 셀 양극재 전구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흑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유예를 했고요. 네. 그리고 분리막 포함해서 동박 같은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박은 핵심 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건데 관세 발표 영향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조건 수혜가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밤새 오늘 밤 기준으로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내렸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전부 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관세는 크게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의 미국의 전기차에 강한 효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원가 부담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동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3, 4 정도가 있죠. SKC, 롯데, 솔루스, 예,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동박은 관세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25% 정도를 적용했을 때 관세하고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동박은. 그래서 관세하고 물류비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한 30% 정도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고요. 한국은 오히려 이 관세 영향이 조금 수혜가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바로 1% 관세 물류비 감안하면 3% 수준으로 미국에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 좀 있기 때문에 동박 관련주들은 최근에 놓고 보면 약간 SKC 같은 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SKC가 다른 여타 관련주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동박 관련 모멘텀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고 예,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쭉쭉쭉 길게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그래요. 핵심은 언제 오릅니까? 핵심은 P는 전망하지 마라. 장중에 눈 아프게 나중에 리튬 선물 볼 거 없고 그거는 올라오면 그때 보고 일단은 Q다. 예, 그리 보시고. 일단 Q가 증가. 그렇지. 일단 뭐 어쨌든 이게 좀 증가해야 네. 물량이 좀 증가해야
그리고 이제 그 틈새로 본다면 사륙파이다. 네. 근데 아까 분리막하고 전액은 빼셨어요. 저것도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서운하지 그러면. 뭐, 이거요? 예. 그래도 한마디 멘트는 주셔야지. 전액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전액 기업들을 제가 지금은 제 기준입니다. FEOC인가? 그것 때문에 그 엔캠 장난이 아니던데. 근데 이번 실적에서도 좀 나오긴 나왔지만은 저거는 말은 좀 그렇고 특산 테코피아,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포함해서 이제 FEOC 규정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게 이제 세계 기업 전부 다 정상적으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정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여타 소재업체에서 수요가 맞긴 맞는데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쏠림이 많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걸 왜냐하면 전액만 따로 분석해서 하려면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액은 뭐 엔캠, 테코피아, 솔베리 홀딩스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주가에 반영시켜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 배틀셀이나 양극재나 동박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걸 가장 이상적으로 반영했다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냥 그렇게 약간 수급의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지금 SKIT, SK그룹에서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이 가져올 어떤 지각 변동 혹은 뭐라 그럴까요? 이 밸류 체인의 어떤 변화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근데 매각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SK 오온의 2차 전지에 집중한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저는 이제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내려갔어요. 잠깐이나마. 예, 일시적으로 좀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일단 그 밸류 체인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그게 있으니까 네. 그 모멘텀이 근데 빠졌네. 최근 이틀 동안 지금 한 9% 빠졌네. 네, 저게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가 SK 오온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분을 조금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 자체 SK온의 투자를 강화했다 그런 내용인데 분리막은 제가 사실은 조금 많이 집중을 안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